안녕하세요. 저는 정통 장로교에서 자랐고 지금은 무임직위를 갖고 있으며 과거에 수많은 좋지 못한 세월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어쩌면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서 내가 탈락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직 제명은 되지 않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기 컨덴서 마이크가 있고 중국산 싸구려인데 온라인 샵에서 샀고요. 국제 배송된 거고 저걸로 몇몇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기는 어디선가 달력을 잘라 붙인 거고, 이건 용산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지를 뿌렸었나봐요. 길거리에서 주워온 겁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 저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있는데, 저 성경책의 주인이셨던 분은 고인이 된 지 1년이 넘었고, 고인이 되실 시점쯤에 저는 한번 자립해보겠답시고 수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이제 약을 끊고 드디어 부모 집에서 탈출하였을 때 정말 몇 안 되는 알고 지내는 형의 어머니가 쓰던 겁니다. 그 어머니도 정신병이 있었고 그분은 평생 정신병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도 녹총각이지만 저도 녹총각이네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현의 자유의 수호, 그리고 자율성의 수호, 말하자면 수호라는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자율성,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평안, 안전함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수호라는 걸 붙일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죠.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 옛날에는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그 딥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민주화 운동을 막 진행할 때였고,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많았고, 또 시민의식도 많이 성장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숙하고도 아주 필수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의 역할과 더불어서 이제 표현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음악을 비롯한 예술의 영향력도 그랬었죠. 그 오늘날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어떤 외설로 얼룩진 한국의 다수의 어떤 대중음악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그런 예술이라고 취급하기 어려운 그런 산업들 정확히 얘기해서 그런 인더스트리가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들은 사실 그 어떤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인권 운동과도 비슷한 어떤 마치 가톨릭 신부님들처럼 이렇게 학살 사태라든지 어떤 전쟁에 대한 반대를 드러내느라고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행위 예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조롱할 만큼 이렇게 예술의 분야도 사실 그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또 더불어서 예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갖는 어떤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제 원래 시장이란 게 형성되는 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서 형성이 되고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물물 교환이 되었을 때이든 뭐 화폐가 교환이 될 때이든 뭐 화폐가 전자화가 되든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러한 어떤 균형은 너무나 자연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떻게 임의적으로 제어되거나 확 변경되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것과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그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명가의 그리고 또 예술가의 인권을 이제 법률로서 보장한다, 또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더욱더
근데 이러한 어떤 인권에 대한 것에 있어서 명시한 그 인권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그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보장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넌지시 생각을 해보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자율성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면 그 영역이 되게 산업이 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스미디어죠. 외설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고 다들 일컫는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심지어 자기 입으로 못 올리잖아요. 매스미디어 출연자들이 외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해서 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외설이 맴돌고 있습니다. 단어로는. 그래서 이런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장된 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율성,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안전함. 이거 다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본이 몰리죠. 왜냐면 그들이 마음껏 그들의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더 큰 관점으로 봅시다.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앞에서 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뭐 물물교환을 하든 전자화폐를 통용을 하든 상관없이 그 예술의 역할이 소비되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심지어 이제 그 차지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시장으로서의 어떤 한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예술이 산업이 되고 산업이 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헌법으로 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마치 자유시장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한 애덤 스미스의 그런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의 성장이 이제 기형화되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왜냐면 그들이 무슨 표현을 해도 대중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할 때 그것을 안전 혹은 헌법 법률을 이제 인권을 핑계로 제재하고 반대하고 방어하는 것을 지속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회 전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단지 그 정죄에 하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죠. 저도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점점 기형적인 그런 형태로 대중과 만나는 거죠. 한쪽은 눈은 가리고 한쪽에서는 속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속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또 사실 그 사람들은 또 사회에 또 그러한 분야에 또 그러한 캐릭터에 그러한 또 역할에 그러한 취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또 그냥 그러려니 하든지 이제 자기의 역할 안에서 그냥 수용한다든지 지나간다든지 뭐 뒤에서 욕한다든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래 자유시장의 원리를 파괴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과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에 자율성의 요소를 말입니다. 예술 분야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외설, 로얼룩진 그리고 또 매스미디어의 그런 기형적인 성장 사회를 파괴하는데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이 이상한 움직임 이게 이상한 법률에서 헌법에서 야기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왜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가 한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마치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사역이나 설교 사역이 표현의 자유 동성애는 안 돼 이거를 제한받기 시작하면 급격히 아주 위험해질 거고 또 안전함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라 라는 생각 때문이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시장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명시하지만 않으면 그냥 개인이 내가 기분 나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러면 또 이제
자율성 안에서 조율될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게 공적인 발언이었는데 혹은 뭐 사적인 발언이었는데 이런 요소들도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어 지금의 매스미디어에 보장하는 그 표현의 자유, 자율성, 그다음에 안전함에 대한 법률적, 헌법적 보장의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그들의 선대의 그 선배들의 아주 오래된 10 년도 20 년도 전에 그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아주 강력하고 정말 필수 불가결할 그런 시대에 그것들을 핑계를 삼는다고 한다면 실질적 연좌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포상의 의미의 연좌제 말입니다. 이거는 현대 법의 그 논리와도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타나지는 현상들을 봐도 절대적으로 그 올바른 판단이거나 결과를 낼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세습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많이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습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욱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이 해결할 거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할 거다. 이 질서를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헌법으로, 법률로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기형적으로 사회가 무너져 갔고 지속 가능한 이런 얘기까지 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음악가들이 어떤 표현을 했어? 뮤직비디오를 찍었어? 가사를 썼어? 음료를 냈어? 근데 그러한 것들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어떤 행복권의 보장, 기본권의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는 예술가 혹은 뭐 발명가라도 그 발명이 유용하면 사람들이 쓸 거고 유용하지 않으면 그거 뭐냐 이렇게 크리틱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살인하지 않는 이상 도적질하지 않는 이상 강도질하지 않는 이상 또 뭐 학대하지 않는 이상 등등등 뭐 스토킹이나 온라인 해킹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모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회복돼야 된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를, 어떤 개인을, 어떤 집단을 어떻한 이유로 인하여서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빌미로 무형문화재 어쩌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국가의 그 존립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그것들을 법으로 막 이렇게 지지하는 거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사고 같은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성이 막혀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손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 의무에 대해서도 그리고 표현의 자율성을 다른 사람을 제재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다시 말하지만 안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율성에 대해서도 보호가 안전이고 자율성에 대해서도 손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해결할 거예요. 왜? 유명인사들은 자기가 유명한 그 영향력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만큼 조심하겠죠.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들의 에 대해서 조심하겠죠. 그럼 또 대중들이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말 그대로 법이 명시한 범죄는 저지를 수 없겠죠. 그 누구에게라도 저지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는 허용이 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정확하게 돌아갈 거고 그러면 예술 영역이든 뭐 외설을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방송이든 옛날 같지 않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 알아서 돌아가겠죠. 회복될 건 회복되고 버려질 죄악들은 버려지고 사회가 정확하게 지속 가능뿐만 아니라 멸망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면 누구라도 죄를 떠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해결이거든요.